조부모, 외조부모한테 받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으면 원래 30% 할증과세인데 결혼 자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잖아요. 비과세 되잖아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는 게 최고죠.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건이에요. 할아버지 재력이 최고 1순위예요. 혼인공개 자금이 1억이다. 1억 더 얹어서 주라고 하고 싶어요. 아, 1억 넘어가면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1억까지만 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1억을 더 주시면 그냥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공제 3% 해주기 때문에 97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뭐 이제 곧 결혼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3월부터 이제 뭐 날씨 좀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세뱃돈 얘기도 좀 했었지만은 뭐 축의금이 이제 또 좀 이 증여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좀? 근데 축의금과 관련된 쟁점이 한 3가지 정도 예. 있다고 봐요. 첫째로는 축하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축하금은 비과세예요. 축하금은 비과세. 원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축하금은 비과세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돼요. 20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 뭐 이렇게 해도 높은데 뭐 이 정도지만은 그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벗어나면 증여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냐?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급하는 자별로 그 금액을 따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면 그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부자가 많이 내는 거는 괜찮지만 예. 가난한 자가 많이 내는 거는 똑같은 금액이라도 아.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가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냈다. 보통 1,000만 원씩 내.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지. 그러면 그건 증여가 아닌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 결혼하는데 1,000만 원을 냈다. 이거는 사회통념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 축의금이 증여냐 아니냐 문제를 먼저 따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게 그때 사회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볼 수는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예. 않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져야 될 게 있어요. 축의금은 누구 거냐? 축의금은 누구 것이냐?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친지분들, 뭐 지인들이 이제 보통은 그 목적으로 이제 와서 내는 건데, 법으로 예. 원칙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아, 혼주의 것. 혼주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혼주의 것이다. 예. 다만 결혼 당사자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결혼 당사자의 것이다. 예외적으로. 아, 또 그렇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결혼 당사자가 자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받았을 때 축의금을 가지고 어떻게 뭐 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거를 확인하려면 그 방명록에 축의금 들어온 거 누구 얼마 다 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그 옆에다가 이게 관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 친구, 뭐 네, 그러니까. 회사 동료, 뭐 근데 그거를 써야 될 이유는 없죠. 본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국세청에 제시를 한다면 그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 때 사용하려면 써놓는 게 써야 좋은 되는 거예요? 거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국세청이 따져야 되는 그건 거고. 국세청의 책임이고. 어쨌든 우리는 1차적으로 그걸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그 통상적으로 전부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내 거다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명부를 보고 그것이 내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크다면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이걸 갖고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혼주의 것이라는 거는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들한테 부부와 이제 신혼부부한테 줄 경우에 이제 100% 증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증여세를 그래서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 그러면 혼주권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구분을 해서 아버지 건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상관이 없고 내 건데 그 아버지 거는 이걸로 이제 결혼식 비용을 다 쓰고 남는 거를 예. 이제 갖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가시면 괜찮은데 돈을 다 쓰고 남는 거를 아버지 통장에 다 넣어놨다가 자녀가 해외 뭐 저 갔다 신혼여행 왔어요. 갔다 네. 와서 요 돈을 야 이거는 저 너의 축의금이니까 이거는 뭐 축의금이니까 너가 가져가라고 아. 줬잖아요. 예. 이건 징해예요. 예. 이 경우에는 아버지 계좌로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돈 줬다는 게. 빼도 박도 못하는 네, 뜻이에요. 근데 그냥 현금으로 쌓았다가 아 그렇죠. 그럴 수 요거는 그냥 있죠. 봉투째 그렇죠, 줘버리면 국세청이 이거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다가 주지 않나요? 아, 그렇게 저도 주는데 그랬던 것 이제 같은데. 예. 뭐 아들이 저기 결혼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제 뭐 신혼여행을 한 보름 정도 갔다 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은행에 다 넣어놨다가 그렇죠. 혹시 또 계좌로 금액이 클 이체를- 경우에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이체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럼 절대 계좌에 넣지 말아라가 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한테 이제 넣지 말아라라고 해줘야 되는 갑자기 급 지금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절대 넣지 말아라. 예.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명확하게 발견이 되니까 그러면 구세청으로부터 적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현금으로 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집을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도 금고에 넣어놓고 그냥 조금씩 빼서 쓰면은 이거는 그냥 무야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게 지나가지만 계좌로 들어갔다 나오면 아버지 계좌를 뒤져보면 그게 딱 나오니까 엄청 더 명확하다.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문제될 일은 없다. 이렇게 근데 이해를 이제-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이렇게 혼수 같은 것도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예,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어디까지 괜찮은 자 거예요? 이제 혼수용품도 비과세예요. 혼수용 얼마든지 사줘도 돼요. 네, 혼수용품은 비과세요. 자, 혼수용품을 사줄 때 아까 생활비는 부양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줘야지 비과세거든요. 근데 혼수용품은 부양 의무가 관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혼수용품을 사주는 게 맞죠. 돈이 많다면. 그러면 그건 다 비과세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주는 돈은 별개로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나 그 비과세 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으면 이게 증여가 되면 30% 할증과세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증과세 되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비과세로 받고 예.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는 거는 증여세를 내고 받아도 현금으로 받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든 아니면 계좌로 받든 계좌로 5천만 받든. 원까지 예, 비과세니까. 그렇죠. 예. 예. 5천만 원 넘어가도 일반과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혼수용품을 받는 게 좋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혼수용품도 사회통념사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돼요. 예, 뭐 호화 사치 생활품은 안 된다. TV가 아니 나는 100인치 TV 뭐 5천만 원짜리 살 거야. 맞아. 그런 거 그리고 뭐 오디오 뭐 이런 거 막 해서 뭐 좋은 한 걸로 막. 1억짜리 살 거야. 나는 여기에 뭐 목숨 걸었어. 이러면 그걸 사주잖아요. 이게 과연 호화용품이냐? 그 결혼 예물로 저기 다이아 반지 뭐 몇 억짜리 사준다. 이게 뭐냐? 이거는 다 증여해요. 호화 그건 또 사치품은. 호화 사치품의 기준이 근데 또 그건 사회통념인데. 사회통념. 그럼 이런 거 막 사주고 이제 뭐 부모님께서 결제해 주실 때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 혼수용품을 네. 현찰로 줘버리면 이게 증여가 될 수 있거든요.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혼수용품 샀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복잡하니까 부모님이 주신 돈은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가던 아니면 부모님 카드로 쓰던 이렇게 하면 예, 논란의 소지가 없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근데 현찰로 받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증여 좀-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이걸로 혼수용품을 샀다는 것을 다 입증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영수증 다 챙겨야 예. 챙길 뿐만 아니라 예, 그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그 걸 돈이라는 입증해야 걸 되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님 카드로 또는 부모님 카드. 할아버지 할머니 네. 카드로 쓰면 예. 그 혼수용품이잖아요. 조금은 직접 쓴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할아버지 카드로 사줘. 이게 제일 정답이네요. 그 그러면. 정답이죠. 예, 냉장고, 세탁기,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의 카드로, 할아버지 할머니 카드. 특히 할아버지 카드로 쓰는 게 가장 좋다. 아, 예, 꿀팁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고민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그 대학생 때 엄마 아빠가 해준 전세금 몇 천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걸 결혼할 때 이제 가져가는 집을 살 때 뭐 포함을 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이제 뭐 따로 살면서 방을 하나 줄 때 전세 보증금의 계약을 부모님 이름으로 했다는 건 증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게 해준 거니까. 예. 근데 자녀 이름으로 해줬다. 그럼 그때 증여예요, 이거는. 아, 그때 증여예요. 그때 증여니까 이거는 그때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게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가산세까지 붙여서 내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결혼할 때 이거 빼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한다면 이때 증여가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증여예요. 혼인공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1억 5천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혼인공제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2년, 직후 2년이란 말이에요. 예, 혼인공제는 1억 5천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억이에요. 1억이 5천만 원은 기본 공제, 기존에 해줬던 공제고 아, 예, 예. 추가로 1억을 더 해주는 추가 거예요. 1억. 예, 추가 1억을 해주고 그게 각자 1억인데 혼인공제도 부부 재밌어요. 각자. 부부 각자 1억씩이죠. 부모로부터 받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한테 받는 것도 가능해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으면 원래 30% 할증과세인데 예. 이렇게 결혼 자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없잖아요.
비과세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는 게 최고죠. 결혼할 때 그 배우자의 조건이에요. 당사자 아버지 할아버지의 재력을 따질 때요. 할아버지 재력이 최고 1순위예요. 아버지 재력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 자기 자녀한테 넘어오려면 한참 시간 걸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 재산은 이게 넘어오고 싶다 그래서 결혼할 때 제일 1순위 할아버지가 부자야. 할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면 자, 오늘의 그 이게 포인트 최고야. 나왔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부자야. 네, 할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면 최고 1순위예요. 할아버지 카드가 또 중요하니까. 할아버지 카드, 할아버지 이런 결혼 자금도 할아버지한테 받고 아까 혼수용품도 할아버지한테 받아야 그렇죠, 되고. 카드로. 예.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부자인 배우자가 1순위다. 근데 이 증여로 받은 것이 그러면 혼인 자금이니까 돈으로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으로 받던 주식으로 받던 아니면 뭐 상관이 차로 없나요? 받던 뭘로 받던 상관없어요. 토지로 받던 어떤 것이든 이거는 혼인 공제 1억에 포함이 돼요. 2년 내에 받은 거는 예.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 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묻지 않아요. 집을 얻거나 뭐 무슨 혼수용품 사거나 이런 데 쓸 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혼인 공제를 혼인 자금을 받았다면 그걸로 혼수용품을 살 이유가 없죠. 할아버지 카드로 쓰고 그죠? 그다음에 부잣돈 받은 걸로 쓰고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전세 자금에 보태던 아니면 투자를 하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혼인을 생각하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2년 내에 혼인이 깨졌어요. 아, 진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혼인을 있어요. 못 해요. 이혼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혼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이제 에, 파혼이죠, 파혼. 파혼, 그렇죠. 네, 파혼. 아니고 뭐 예. 결혼할 여자친구하고 헤어졌거나 예. 증여한 바로 2년이 되는 시점에 이거를 반환을 하면 끝나요. 근데 반환을 못하면 쓴 거잖아요. 이미 다 써서 반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증여한 걸로 봐요. 일반 증여로 봐요. 이거 파혼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이때 일반 증여한 거로 봐요. 그 대신 가산세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가산세는 그럼 없어요. 세무사님이라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1억 5천을 꽉 채워준다면 현금으로 주실 건지 부동산으로 세금 주실 폭탄 건지.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파혼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 그죠? 근데 가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네. 다 써버리는데. 다 써버릴 거. 다 써버리는데. 썼겠죠. 대부분 다 쓰지 그렇죠. 않아요? 다 썼는데 갑자기 내라 그러면 그렇죠. 이제 1,0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폭탄이죠, 그러면 사실. 예, 그렇게 내야 돼. 우리가 자금을 줄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그 혼수용품은 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축하금은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내가 혼인 자금은 또 받아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내 자금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내가 전세 자금으로 쓰던 사업 자금으로 쓰던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혼인 공제 자금이 1억이다 공제가 저는 1억 더 얹어서 주라고 하고 싶어요. 1억 더 얹어라. 만약에 주신다면 네, 세무사님이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신다면. 5천만 원은 기본 공제고요. 1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럼 1억 추가로 더하면 1억 추가한 거에 대해서 세금 내잖아요. 근데 세율이 10%라요. 아, 1억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아, 10%.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해가지고 1억을 벌려면요. 그렇죠. 세금이 30몇 그렇죠. 30% 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1억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건 증여세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줄 때는 1억 넘어가면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1억까지만 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더 주시라는 거예요. 1억을 더 주시면 그냥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공제 3% 해주기 때문에 97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2억 5천, 또 배우자도 2억 5천. 그러면 둘이 합쳐서 2천만 원 내면 되잖아요. 아, 이거 아주 예, 그러면 합치면 5억이잖아요. 팁이네요. 예. 5억이잖아요. 예. 5억이면 몇만 원 전세 자금은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혼수 자금 들어왔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부잣돈 들어왔지. 예. 그러면 한 6억. 자기 돈 보태면 7, 8억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중요한 전략이네요. 이렇게 쓰시면 가장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할아버지 카드네요. 할아버지가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